속도 속력이라는 것도 있지. 스피드, 발로시티 뭐 이렇게 되고. 아무튼 그냥 우리 한국말 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그거에 속력이라는 단어도 또 들어갑니다. 속력과 속도는 차이가 있지. 뭐에 대한 차이야? 방향에 대한 차이야. 뭐는 방향성이 없어? 속력은 방향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뒤로 20m를 막 갔다. 앞으로 1분 동안 20m를 갔다. 속력은 똑같은 거야. 하지만 속도는 다르지. 속도는 방향성이 존재해. 속도는 뭐가 존재한다고? 속도는 속력과는 다르게 방향성이 존재해. 우리 아버지 차에 붙어있는 계기판에 있는 바늘이 막 움직이잖아. km/h로. 그렇지, 그지? 속도계야? 속 몇 개야? 속 몇 개야? 아빠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배는 움직이지, 그지?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움직인 거리에 대비한 시간만 책정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됐지? 괜찮지? 속도는 방향이 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분 쪽에서 이걸 배우고 있잖아. 일단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속도. 보통 우리는 기준을요 속도로 두시는 것들보다는요 이렇게 3단계를 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 시간에 따른 책을 보면 이제 어려운 게 무슨 뭐 dx가 됐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거 보지 마. 어려워. 알았지, 그지?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을 얘네가 가르쳐줘. 보통 우리 시간을 타임이라고 하니까 t라고 표현하도록 할게. t로 관련된 시간을 위치의 식이라고 주는 거야. 자, 시간이 몇 초일 때 넌 현재 어디에 있어? 너 현재 어디에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 게다가 수학 1에서의 속도가 속도 얘기가 나오면 수학 1에서요. 수학 1이래. 수학 2에서죠. 수학 2에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알아도 수직선 이동. 운동이 단순하다고. 수직선 운동이야. 야, 생각해봐. 물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냐?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냐? 원래 이 공간으로 왔다 갔다 지랄 연병을 하지, 그지? 맞아? 근데 그런 건 따지겠다고 안 따지겠다고? 얘는 안 따지고 그냥 뭐야? 정말 수직선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어떤 운동하는 개체면 그냥 앞으로 갔다가 그냥 뒤로 갔다가 그냥 앞으로 갔다가 그냥 뒤로 갔다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는 이쪽으로 가거나 뭐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가거나 그런 것도 없어. 위로 솟구쳐 올라가거나 땅으로 꺼지거나 그런 것도 없다. 그냥 온리 뭐야? 이렇게가 수직선이면 그냥 앞으로 가거나 그냥 뒤로 가거나 이거밖에 없다. 그러한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초단순 내용. 됐어? 그러니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이라는 것들을 할 예정인데 얘가 그 시간에 따른 위치라는 이 위치가 수직선 위에서의 위치, 즉 다시 얘기해서 짜짜라라 짜짜짜짜짜라짜 이렇게. 물론 이 수직선은 꼭 가로로만 생겼을 필요는 없지. 세로로 생겼을 필요도 없고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수직선이니까 이렇게 위로 아래로. 근데 좌우에 대한 양방향, 음방향을 보통 우리는 이 좌우를 기준으로 한 수직선에서는 우측 방향을 양방향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왼쪽 방향을 음방향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위아래에 대한 수직선이라고 했으면 위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하고요? 양방향이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음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시간에 따른 위치가 존재한다. 뭐 지금 3에 있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얼마에 있다 이렇게 위치를 존재하는 식을 준다고. 이 식을 미분하면 이제부터 알아두면 돼. 미분하면 그게 뭐야? 그게 속도야. 이 식을 미분을 땅하고 때리면 그게 속도입니다. 되는 거고, 이 속도를 땅하고 뭐를 하면 미분을 때리면, 즉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의 순간 변화,
속도가 되는 거고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름하여 가속도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fx에 대비하여 f 인버스 x는 뭐야? fx의 증가와 감소를 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내가 너를 위치의식을 xt라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xt는 뭐야? 어떤 x축이라는 곳에서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냥 그렇게 본다는 거야. 3초일 때의 위치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니까 xt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너를 미분을 한 x 프라임 t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인 vt라고 기재가 되겠지, 그지? 맞죠, 여기서? 그럼 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제일 중요. 선생님, 속도가 지금 현재 양수입니다. 속도가 현재 0입니다. 속도가 현재 음수입니다. 무슨 뜻이야? 속도가 양수라는 건 진행 방향이 뭐야? 앞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속도가 음수라는 건 진행 방향이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알아놔야 돼. 그지? 그러면 속도가 얼마라는 건 0이라는 건 잠시 스톱했거나 멈추었거나 아니면 진행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이라고. 자, 중요해. 이게 적분할 때도 이 내용이 좋아야 돼서 지금 같이 붙여서 하는 거야. 뭐라고? 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양방향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너무나 작다는 건 음방향으로 이동하는 상태야 라고 보면 되는 것이며, 속도가 얼마야? 0이야 라는 건, 잠시만요, 이 내용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거지. 속도가 0일 때 속도 0이라는 건 뭐라고? 정지, 스톱이라고 했거나 운동방향 체인지, 운동방향 체인지. 아니 그만 전화와 수업해야지. 그래서 정지하거나 운동방향의 체인지, 자꾸 수업 끊겨서 미안해?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치? 맞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위치의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가속도가 빵이라는 건 뭘까? 가속도가 0이에요 라는 건 뭘까? 속도가 움직이지 않아요. 즉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이 뭐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 거지, 그치? 맞죠, 그죠?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건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가 감소한다는 건 위치의 감소의 개념이 뭐야? 뒤로 가고 있다는 거고, 시간에 따른 위치가 증가하고 있어. 즉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뭐야? 정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왜? 분명히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대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라는 녀석의 양수냐 음수냐는 위치의 증가와 감소인데, 위치가 증가했다는 말이 위치가 정방향 앞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더 앞에 플러스가 됐다는 거고, 위치가 더 뒤로 가고 있다는 게 위치가 감소했다는 표현이라고.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속도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가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건. 이 정도인데, 그게 다야. 근데 들어, 내신을 하는 자, 여기서도 문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수능을 하는 자, 여기서는 잘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속도에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안 갑니다. 여기서만 나오고요. 얘를 기준으로 정적분을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적분가서 할게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속도라는 그래프 기준으로 수능에서는 보통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어렵게는 안 나와. 역대적으로 속도 문제 가지고 심한 문제를 낸 적은 없어. 그냥 공짜로 던져주는 거지. 기본만 알면 푼다고. 그런데 내신에서 또 하나 다루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내용 플러스, 사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이었잖아요, 그지? 이거를 미분을 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다른 말로 그냥 속도라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봐봐. 어떤 애가 시간에 따른 여기는 이제 복잡하게 식으로 써있지만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을 가르쳐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할게. 어떤 애가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을 가르쳐줬어요. 혹은 내가 구해야 하거나. 어떤 애가 시간에 따른 부피의 식을 가르쳐줬어요. 혹은 내가 구해야 되거나. 아니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5초가 지나면 길이가 7cm가 되고 6초가 지나면 길이가 4cm가 됐다가 다시 10초가 되면 길이가 20cm가 됐다 이런 식으로 t를 대입하면 그때 길이가 딱딱딱 움직이는 식을 줬다 이거고, 얘도 어떤 3초일 땐 넓이가 5였는데 뭐 4초일 땐 넓이가 20이었고 5초일 땐 넓이가 다시 줄어서 15였고 이렇게 넓이가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 넓이가 움직이는 식을 줬다고 어떤 함수를 준 거지 한마디로.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어떤 부피가 움직이는 함수를 준 거지 식을. 그지? 주거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거를 막 이제 거기도 되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이야. 그러니까 보통 LT라고 쓰던지 길이니까 아니면 XT라고 쓰던지 아무렇게나 써.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냥 t에 대한 식이라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이니까 보통 우리 면적을 S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S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부피의 식이나 우리 보통 부피를 V로 쓰니까 VT라고 해. 속도 아니니까 부분에 그냥 V냐 S냐 L이냐 그 의미가 없어.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이냐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이냐 시간에 따른 부피의 식이냐 그것만 중요한 건데, 그게 나오고 나면 그것만 나오고 나면 널 미분하잖아. 널 미분하잖아. 널 미분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너희들을 미분하면 그때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시간에 따른 쓰는 게 더 힘드네. 시간에 따른 길이의 똑같이 쓰는 거야. 변화율 여기 쓰는 거야.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하면 변화이고,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자,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지 들어봐. 다시 어떤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을 주거나 내가 구해야 돼. 어떤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을 주거나 내가 구해야 돼. 어떤 시간에 따른 부피의 식을 주거나 내가 구해야 돼. 라고 등장해서 걔네들을 미분만 하면 그냥 뭐뭐뭐의 변화율이라고만 해석하면 끝난다고. 아니, 우리가 아까 그게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이잖아.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였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속도라는 게 시간에 따른 속도의 식이잖아. 그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였던 거야.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 파트에서 자 넘어가서 여기에서 봐봐 149쪽 보면 오 델타 T분의 델타 F를 해가지고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막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우와 속도가 속도 나오면 나 가뜩이나 물리도 누나 못하는데 이 씨발 이러고 또 나와가지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쪽을 봤더니 여전히 또 뭐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이 L의 변화율 리미트에 델타 t가 나오는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 도저히 여기 단어는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간략하게 요약해 줬지. 이제 우리는 151쪽을 보아하니 야 지울게. 다 필요 없다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시간에 따른 위치식을 미분했더니 속도를 미분했더니 가속도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쪼니까 못 푼 거예요. 밑에 공식 같은 거 있다 이거 볼 필요가 없다고. 보면 더 헷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어떤 X라는 위치가 있는데 그걸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식을 줬어.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 한국말로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 그치? 분명히 약속한 대로 T에 따른 위치 X의 식,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을 내가 구하지 않게 얘가 그냥 줘버렸네. 땡큐 한 다음에 질문. 야 있잖아 1번 T는 3에서 왜 T는 3에서 왜 속도랑 가속도를 좀 구해줘.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놈을 한번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어? 시간에 따른 위치의식을 한번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어? 시간에 따른 위치의식을 널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어? 미분하면 속도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속도는 뭔데?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6t야. 끝났고. 야,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뭔데? 그건 가속도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그 가속도는 뭔데? 가속도는 널 미분하는 거지, 그지? 속도를 미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 6t 마이너스 6일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지?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 t가 3일 때의 속도를 구해줘. 아, 내가 너를 그냥 이름하여 vt라고 굳이 명칭하면 v3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그냥 3 때려 박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93, 27 빼기 63, 18이니까 v3은 9, t가 3일 때의 속도는 9고요 했고, 그 다음에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굳이 가속도의 이름을 내가 v 플라임 t 정도로 놓으면 실제로 구하라는 건 v 플라임 3 정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3 때려 박으면 6, 3, 18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나오진 않아요? 그렇구나? 두 번째. 그러면 처음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 어디냐? 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아, 그럼 속도가 0일 때네. 멈추거나 바꿀 때가 속도가 0일 때지, 그지? 저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도가 0일 때가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경우니까, 현재나 3t제곱 마이너스 6t라는 속도가 0일 때의 t값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 그럼 3t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0일 때는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진행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t가 2일 때 또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뭔지를 잘 쳐다봤더니 그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전히 위치에 대한 식은 너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x라는 위치의 시간이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겠지, 그지? 그럼 xt라는 함수라고 굳이 내가 이걸 xt라고 주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x2는 얼마야? 라고 했더니 8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위치가 음수해도 되나요? 당근이지. 위치가 음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속도 음수해도 되나요? 당연하지. 뒤로 가고 있으니까. 가속도 음수해도 되나요? 당연하지.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지? 양수, 음수 다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정확하면 여기 있는 거 분명히 받아들이고 자꾸 공식으로 가려니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별거 없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식을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냥 그게 끝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따른 길이의식, 시간에 따른 넓이의식, 시간에 따른 부피의식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데 혹은 구해져 있거나 그걸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하고 그냥 다 끝나는 얘기가 된다. 계속해서 필수제 34번을 봤더니 지상 25m의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미 경험했겠지만 우리 물리를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34번처럼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다 문제를 진다는 거야. 뭐야? 야, 그때 어떤 위치에 F가 있는데 그때 이 녀석은 난 이쁘게 쓸게, 난 내리천선을 쓰는 걸 좋아해, 마이너스 5t제곱 U처럼 이렇게 오른천선으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아, 시간에 따른 위치의식을 X라고 했겠네. 얘가 높이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위치잖아, 그치? 맞죠, 그죠? 그럼 그때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요. 아유, 그러니까 지겹죠. 그냥 속도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속도인가 보고요. 가속도가 있는데요. 가속도는 무조건 마이너스 얼마예요? 10인 거예요. 그런데 1번 문제 뭐하래요? t가 얼마일 때? t가 3초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t가 3일 때 속도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10이고요. 가속도는 뭐 얼마예요? 아니, 가속도는 t가 뭐든 간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0이래요. 됐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야, 봐봐. 물체를 지면에 쐈지. 삐용 위로 쐈지, 그지? 움직이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해? 잠시 멈추어서 진행 방향을 바꿨다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건 속도가 0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즉 다시 얘기해서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돌이 최고 높이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먼저 구하고 그랬더니 t는 얼마가 됐습니다. t는 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초가 걸렸어요 라고 했으니 2초가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 된 거고,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그때 돌의 최고 높이를 구하여라. 아니, 그러니까
요때가 최고 높이라니까 t가 2일 때가 그때 높이 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4, 20 플러스 40 플러스 25 이렇게 될 것이고 65 빼기 20이니까 얼마가 됐습니다? 45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것도 괜찮지, 그지? 라고 했고 그 다음 엔드 돌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세요.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 아니 이게 위치라며. 이 위치가 얼마가 될 때가 지면이야? 이 위치가 0이 될 때가 지면이지. 한국말만 잘 알아들으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지면 x가 0일 때 마이너스 5로 나눴더니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는 0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4 죄송해요. t 마이너스 5 곱하기 t 플러스 1인데 시간은 음수의 개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t는 무조건 얼마이다? 5일 때 그렇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의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t가 얼마일 때? t가 5일 때? 왜 이러는 거야? t가 5일 때 여기 소금만 떡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0 됐습니까? 자,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죠? 35번 쓱쓱쓱쓱쓱쓱쓱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 간여가 여기서 30분에 나가면 되는 거지? 35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자, 이 그래프 뭔지 잘 봐주세요. 이 그래프 VT입니다. 이 그래프 뭐라고? VT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그때 여기는 3이고, 그때 여기는 5고, 그때 여기는 얼마야? 0이 됐었다고. 자, 이거 VT야. 이 VT 잘 해석해보자. 야, 이게 무슨 뜻이야? VT가 양수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양수, VT가 양수, 앞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랬다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됐다? 앞방향으로 3초 동안 시간을 가고 있다가 멈춰. 그리고 뒤로 돌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5초까지 갈 때 밑에 음수지, 그지? 다시 뒷방향으로 가. 그러다가 5초가 딱 되는 순간 어때? 다시 멈췄지. VT가 0이 됐잖아, 그지? 멈춰. 그리고 다시 양수가 됐지, 그지? 다시 앞방향으로 걸어가. 이렇게 한 거야.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T는 3일 때 전 P는 운동 방향을 바꾸면, 그래, 너 이때 멈추었다가 양수와 음수를 교체하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시점이 되니까 기억 맞다고. 괜찮아? 그 다음 니은 점 T는 2일 때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2가 여기가 어딘가 있겠지, 그지? 그때 속도가 양수라는 건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니은도 맞고. 자, T는 5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P가 5일 때 가속도는 뭐야? 속도를 미분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때의 가속도는 이 5초에서의 순간 변화율처럼 느껴지겠지. 왜? VT를 미분해야 V'T인 가속도가 되고, 이 접점의 기울기가 V'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V'5라는 건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지금? 괜찮아? 얘 뭐라고 그랬어? 0이요? 개소리. 됐습니까? 괜찮아요? 가속도가 0이면 어디에 있다? 여기겠지, 여기. 여기가 미분하면 0이겠지, 여기. 미분하면 0이니까. 됐습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읽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넘어가자. 다음.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거꾸로 할게. 거꾸로 문제 풀게. 155쪽부터 154쪽으로 역순으로 문제 풀게. 저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 시간에 따른 부피의 식이 있으면 각각을 미분하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 그게 딱 끝이야. 뭐 델타 T분의 델타 S를 지랄 연병을 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3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제발 얘들아 상식은 좀 가지고 살자. 9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4파이 제곱은 뭐야? 9의 건널비야. 중앙 삐렁이 나오네. 3번에 4파이야 3승은 9의 부피야.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거야. 형식이야. 뭐가 되있냐면, 야, 반지름이 2cm가 반지름이 있는데 반지름이 이래. 9의 반지름이 얼만데? 9의 반지름이 2가 있는데
이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대. 즉 1초에 2cm가 커진다는 건 t초 후에 2tcm씩 증가한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공을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 u를 구하라. 자, 생각해봐. 맨 처음에 반지름이 2였다가 t초 후에 2t가 증가했지. 그때 반지름이 6이 됐다 이 얘기야. 그지? 그러면 2t는 얼마니까 4니까 2초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2초 후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야. 그때 최초의 반지름은 2였고 t초 후에는 2tcm 증가했잖아. 그치? 그러면 t초 후의 반지름은 얼마냐고. 2 플러스 2t라고 써있잖아 지금 여기. 그지? 그럼 봐봐. 선생님 t초일 때 구의 면적은 얼마야? 아니 4 파이 R의 제곱이라고. 선생님 t초일 때의 구의 부피는 얼마야?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라고. 됐지 그지? 그럼 선생님 이 구의 넓이의 변화 U는 얼마야? 라고 하면 S'T잖아. U는 얼마야? S'T라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끝이야. 더 응용하고 잡발행 할 개념이 없어. 더 안 나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8 2 더하기 2t의 1승의 속미분 해서 곱하기 2까지 써주면 됩니다. V 플라임 t는 내려오면 4 파이 2 더하기 2t의 제곱에 속미분을 하면 2야. 됐어? 동의해? 괜찮아? 오케이. 그럼 다음 뭘 구하래?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S'2를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꽁땅꽁땅 쳐놨는데 이거를 굳이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이쁘게 전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 t에다가 2만 넣으면 된다.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4니까 6이죠. 그죠? 6이 12, 12에다가 12 곱하기 8하면 96파이 될 거고, 그지? 여기다가도 그냥 2만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2 넣으면 6이니까 36이고요. 36 곱하기 4니까 얼마가 144에다 2 곱하면 288 되겠죠. 여기도 V 플라이 2만 더하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 그것만 하면 되겠디요. 괜찮아? 무슨 말인지? 근데 t가 2일 때가 아니었네. 몇 초 1cm씩 커진다고 했거든요. 이거 잘못 썼다, 그치? 2cm 커지는 게 아니라 몇 cm씩 커진다고? 1cm씩 커진다고 했거든요, 멍충이. 그러니까 모두 여기서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2 플러스 t라고 바뀌어야 되고, 여기도 2 플러스 t라고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t는 얼마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4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2 플러스 t로 바뀌는 거고, 여기도 2 플러스 t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도 2 플러스 t로 바뀌는 거고, 여기도 2 플러스 t로 바뀌는 거고, 성미분하면 뭐 없어. 성미분하기가 없어. 상관없죠, 그죠? 이 문제는 푼 것으로 할게요. 그죠? 제가 처음부터 띨빵하게 잘못 적어서 그러는데 1cm에 1초에 2cm 커지다 3cm 커지다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37번 거꾸로 풀려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시에 먼 모양의 파문이 있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강가에 갔어. 그지? 나중에 남자친구랑 가가지고 돌 이만한 거 주워가지고 휙 던졌으면 어떻게 돼? 퐁당 빠지면서 거기에 원이 봉글봉글봉글하게 생기지, 그지?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파문원이라고 한다고. 그런 게 생기잖아, 그지? 조그만 거 생기면 조그맣게 생길 거고, 큰 거 생기면 보글보글 생길 거 아니냐, 그지? 맞아?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t초 후의 반지름을 색정해야죠. 37번. 맨 처음에는 사실 돌의 크기는 상관없이 맨 처음에는 점처럼 생긴 게 몽글몽글해서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아까처럼 어떤 반지름이 최초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뭐래? 매초 20cm씩 늘어나니까 t초 후의 반지름은 그냥 20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파문원의 넓이 ST는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
파이 R 제곱이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400 T 제곱 파이 이렇게 돼. 괜찮아 그것도? 시간에 따른 넓이식이 저렇게 됐다고. 됐습니까 저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끝났어. 근데 뭔데? 물어본 거는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 율. 그치?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 넓이의 변화 율 S 플라인 T는 이 파이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여기 T제곱이거든. 이거 실제로 이렇게 생겨졌죠? 400파이 곱하기 T의 제곱이요. 이렇게 생겨났죠? 그럼 얼마예요? 800 파이의 T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 T가 얼마일 때는 뭐래 얘가? T가 얼마일 때 뭐래? T가 3초. T가 3일 때 이거 3 넣으면 되죠? 그죠? 2400파이 끝. 됐죠? 근데 이거 거꾸로 풀었어. 자, 마지막. 안 나와, 사실. 수능. 혹시 몰라서 하는 거야. 내신은 나와. 가로등 있어. SP가 한 장 서 있어요, 이렇게. 길이 가. 그래, 뜨겁뜨겁 걸어가겠지, 그지? 여기 잠깐 멈춰. 이렇게 다시 여기 서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빛이 슉 날라올 거거든요, 그지? 슉 날라오겠지, 그지? 그러면서 어디에?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거지. 맞죠,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그림에서 뭐 그림자고 나발이고 저런 거 볼 필요 없이 사실 이 그림에서 뭐만 보면 되냐면 삼각형 이것만 보면 돼. 그리고 얘네들은 닮음이야. 닮은 비율만 알면 돼. 자, 문제 읽어볼게. 뭐라고 돼 있는지. 야, 있잖아. 키가 1.65m야. 그러니까 165cm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대. 뜩뜩뜩뜩뜩 이렇게 나나만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는 300cm였대. 벌써 어때? 기분 안 좋지. 막 165, 300 다 필요 없어. 비율만 봐.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15로 나누면 20대 얼마야? 20대 11이잖아, 그지? 맞죠, 그죠?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뭐래? 일직선으로 매번 90m의 속도로 움직일게 라고 했다고. 자, 지금 갈게. 나는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나 여기 이런 거 싫어. 나 여기 이런 거 싫어. 나 여기 이렇게 쓸 거야. 20대 11이라는 비율만 알면 돼. 됐지?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매분 90m니까 t분 후에 여기 위치해 있는 거야. t분 후에 여기는 뭐야? 90t야. 동의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90t라고. 그렇잖아. 이렇게. 여기가 뭐라고? 길이가 90t야. 여기는 뭐야? 두 동그라미야. 9대 90t지? 그럼 20대 몇 t겠어? 20대 몇 t야? 야, 이 몇 대 몇이야? 1대 t잖아. 여기도 1대 t겠지? 그럼 20대 20t겠지? 아니, 비례식 써봐. 20대 20t겠지? 20대 200t겠지? 저기 20이니까. 10 곱해야 되니까. 그치? 여기는 얼마야? 여기 길이가 얼마야? 여기 길이가 110t지. 여기까지 못 보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말 이해하는 것만 하면 돼. 뭐라고? 봐봐. 그냥 그림자 끝 길이의 식은 뭐냐? 봐봐. t에 따른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t에 따른 그림자 길이의 식이라는 말이 있고 t에 따른 그림자 끝의 야, 그치? 그림자 끝의 얘가 질문을 그렇게 하죠. 3초 가장 뭐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머리끝의 길이의 식이 있을 거야. 끝이 가리키는 길이의 식이 있을 거야. 차이 봐봐, 차이. 얘가 걸어가면 최초의 그림자 어디 있어? 똥구멍. 걸어가. 그 그림자 맨 처음에 요만하지, 그지? 그림자 봐봐. 나 그림자만 얘기할게, 지금. 그림자는 요거 두 손가락 요만큼 있었다가 띠리리리리리리리 커지지, 그지? 띠리리리리리리 커지지, 그지? T초 후의 그림자 길이의 식은 뭐야? 써있어. 110t. 얘가 T초에 여기 왔잖아, 지금. 그 T초의 그림자 길이는 뭐야? T에 따른 그림자 길이의 식은 110t라고 써있어. 근데 T에 따른 그림자 끝 길이는, 봐봐. 끝은, 어차피 시작은 그냥 여기야. 끝은 여기고, 얘가 실제로 그림자는 여기지만 끝은 여기서부터 계속 움직이다 여기까지 갔지, 그지? 끝은 계속 움직이다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지, 그지? 그 끝 길이의 식은 뭐야? 이게 전부 다야. 그렇지? 끝이 움직인 길이의 식이잖아. 끝은 똥구녕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얘는 얼마야? 200t야. 그럼 질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또 미분하면 돼. 얼마? 110. 그렇잖아. 그림자 끝 길이의 식이 200t라며. 그림자 끝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너 미분하면 얼마야? 200. 문제 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림자 머리 끝 움직이는 속도, 그 속도라는 게 뭐야? 그게 길이의 변화율. 두 번째, 그림자 끝 길이의 변화율. 끝이 가리키는 녀석의 식을 미분한 게 변화율. 율이라고 나오나 속도로 나오나 똑같은 거야. 이해만 하면 되지, 그지? 그럼 나는 처음부터 뭐라고 구해놓은 거야? 그림자 길이의 식, 그림자 끝 길이의 식을 시간에 따라서 구해놨지. 110t와 200t라고. 그걸 미분하면 110과 200이 그 변화율이라고 하면 끝난다. 됐습니까? 애들이 그걸 해석을 못.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림자 변화, 그림자 길이는 계속 이런 게 T초에 여기잖아. 그림자 끝 길이는 맨 처음에 여기잖아, 여기.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하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그림자 끝이고, 요만큼이 그림자 길이고, 내신에서만 나와. 수능에서 이기냐면 거의 따져. 사실 내려면 내겠지. 내면 다 틀릴 것도. 알아는 둬야지, 그지? 하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속도가 속도 쪽 문제는 적분에서 나온다. 수능은 거의 대부분. 그러나 이 율이라는 개념은 알아놔라. 가끔 모평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때 별거 없다. 시간에 따른 길이의 식을 구하건, 시간에 따른 넓이의 식을 구하건, 시간에 따른 부피의 식을 구해서 미분만 하면 율이다. 그때 t값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다. 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을 기준으로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됐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여기가 끝이고요. 대신 그 내용을 알아야 적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는데 그것도 한 30분만 하고 그걸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제가 문제 푸는 요령만 딱 가르쳐 줄 거야. 그 속도 그래프를 넓이만 구함으로 움직이는 거리나 움직였던 거리나 아니면 위치나 이런 걸 다 잡을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줄 거니까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혹시 저를 이제 더 이상 못 보시는 분들도 잘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마지막 수업까지 빡빡한 거 잘 채워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남아 계시는 분은 제가 다음 주 중에 아니라 이번 주 중에 다시 공지해서 마지막 한 번의 수업 정도를 더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